중군동에서 오늘 그림지 시작을 하겠습니다. 문명의 시작, 문명의 태동기는 대체로 지금부터 9,000년 전에 이 지역의 문명의 태동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3,500년이 돼가지고 수메르 왕조가 시작이 되고, 이게 망하니까 아카드 왕조가 되고, 그 다음에 수메르가 재집권하다가 바벨론 들어보셨죠? 바벨론 제국이 나오고, 여기에 새로운 아시리아, 신바벨로나, 페르시아 제국, 요런 과정을 밟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수메르, 이거는 이제 문명의 태동기는 생략을 하고 수메르 왕조부터 보겠습니다. 원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시작은 수메르 왕조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BC 3,500년인데 이게 5,500년 전. 그러니까 단군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내려올 때. 단군이 고조선을 만들 때가 몇 대가 됩니다. 뭐 수메르가 어원이 뭐냐 하는 문제인데, 머리가 검은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수머리, 이게 머리 숫자에다가 머리 그러니까 우두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수메르 문명이 환인 아시죠? 한단국이 나온 환인이 한국을 만들어요. 한국에서 환웅은 우리 쪽으로 오고, 또 한 아들은 이쪽 수메르 쪽으로 갔다. 그렇게 주장하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으면 안 돼요. 믿지 마시고, 그런 설도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아시고, 이게 수메르는 의미는 누구고요? 그 다음에 수메르 왕조는 신석기 시대예요. 신석기 시대인데, 우리 시기를 나눌 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나누는데, 구석기는 만년 이전인데, 대체로 뭐하고 먹고 사는가 하면은 열매 따먹고 짐승차 먹고 하는 게 구석기입니다. 그 다음에 만년부터 시작되는 신석기는 뭐 하는 건가 하면요, 농사 짓는 거예요. 농사 짓는 시기가 바로 신석기 시대입니다. 신석기 시대. 그 다음 신석기 시대인데, 바로 이 수메르 왕조, 이게 지금 현재 유프라테스 강이고 티그리스 강인데, 요 지역이 수메르 문명 지역이에요. 수메르 왕조예요. 도시국가입니다. 우르크, 에르두이의 도시국가 지역이에요. 근데 우르의 도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대체로 동서로는 690m요, 남북으로는 약 1km 정도 되는 도시 안에 3 내지 4만 명이 살고, 요 주위로는 거의 전부 다 강이고, 여기는 충격토가 돼서 농사짓기 좋죠. 그래서 15만 명 정도가 농업을 짓고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우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신석기는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하면은, 여기 원래 아나톨리아, 이 터키잖아요. 그죠? 이게 터키요. 여기 아나톨리아 반도인데, 요 지역,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에 만나는 발원지가 되는 요 지역에 9,000년 전에 이 지역에서 사람이 살았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뭘 하고 살았는가 하면 야생미를 뜯어먹고 살았어요. 어느 날 야생미를 너무 많이 뜯어왔어요. 너무 많이 뜯어와서 그걸 다 못 먹었습니다. 못 먹으니까 그걸 또 버렸죠. 버렸는데 1년 뒤에 거기에 밀이 섞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농사하는 방법을 드디어 알아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농사 짓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밀농사를 짓다가 이 지역에 기후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농사 짓기가 어려우니 여기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내려오는가 하면 이쪽으로 내려오게 돼요. 자, 이쪽은 뭔가 하면 사막지역입니다. 그죠? 사막지역이 비가 안 옵니다. 비가 안 오는데, 문제는 여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 의해서 여기에 흙이 이쪽으로 내려오죠. 충족토가 되는데, 이 곳이 굉장히 땅이 기름져요. 땅이 기름지는데 비는 안 와. 그러면 농사를 어떻게 지면 돼요? 강물을 포일려서 농사 지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의 농사는 관계농업, 강물을 포일려서 농사를 지는데, 농사가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농사가 기가 막히게 잘 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지역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한낮의 온도가 50도에서 60도까지 올라갑니다. 50도에서 60도까지 올라가면 병충해가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아요. 그래서 여기는 농약을 안 쳐도 병충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또 한 가지는 여기가 충족토기 때문에 땅이 굉장히 기름져요. 기름지기 때문에 농사가 아주 잘 됩니다. 잘 돼가지고 2370년에 여기에 점토판을 하나 만들어서 이 글을 썼어요. 글을 썼는데 이게 도쿄의 가지야마 교수가 이걸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해냈는데 이게 밀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은 6배의 수확량이 나오더랍니다. 지금 우리도 쌀 하나, 벼 하나 심으면은 80개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리고 20개나 나올까, 30개 나올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이유는 뭔가 하면 굉장히 기름지고 날씨가 기가 막히게 좋아서 이렇게 많이 생산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중동 지역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밀 생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막지근데. 밀 생산이 돼요. 그러니까 하면 담수를 사람들이 썼죠. 쓰고는 이걸 버리지 않고 그걸 사막에 뿌려요. 뿌리면은 그게 뭐가 되고 밭이 돼요. 밭에다가 밀을 심게 되면은 요게 아주 온도가 높아가지고 기가 막히게 밀 농사가 잘 돼요. 그래서 세계 제2위의 밀 수출국이 사우디아라비아. 네. 또 하나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이미 이때 소에 의해서 농사를 지었어요. 소에서 농사를 지는데 여기 깔때기를 하나 딱 해가지고 씨앗을 뿌리거든요. 씨앗을 뿌릴 때 아주 고르게 씨앗이 뿌려지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76배의 수확량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수메르 도시 생기면 이런 도시요. 이런 도시인데 여기는 프랑포기 나무가 없어요. 나무 있는 거는 진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흙에 의해서 이런 도시를 만들게 되는 거고, 이게 뭐요? 이게 지구라트. 지구라트는 신이 사는 곳이요. 이게 지구라트입니다. 자, 이 지구라트인데 여기 요 위에 누가 있는가 하면요, 신이 있어요. 신이 있는데 우리의 신은 달의 신이요. 우리는 보통 태양이 중요합니까? 달이 중요합니까? 태양이 중요하다라고 다 생각을 해요. 근데 중동 지역은 조금 틀립니다. 중동은 어떤가 하면요, 중동은 낮에 온도가 50도에서 60도까지 올라갑니다. 때문에 낮에는 우리 50도에서 60도에서 생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30몇 도 올라가도 생활이 안 되는데 50도, 60도면요, 거기에 한 서너 시간만 노출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사막 지역에서는요, 이 밤이 해가 지면은 그때 그날 시작이요. 시작. 해가 뜨면은 뭐요? 해가 뜨면은 그 일이 끝나는 거요. 낮에는 뭐예요? 낮에는 잠자고 밤에는 일하고 우리 낮밤이 틀려요. 그래서 그 중동 지역 사람들이 진출하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는가 하면 시에스타가 있어요. 시에스타. 스페인도 원래 우마야 왕조, 아랍 왕조가 들어서 나라를 만드는 게 스페인의 우마야 왕조거든요. 우마야 그 스페인에 가면 시에스타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 바로 여기에 낮에는 활동을 못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사막 지역에는 전부 다 오아시스에만 사람이 살아요. 오아시스에 사는데 오아시스의 규모는 오아시스의 물의 양에 따라서 결정돼요. 양에 따라 결정되는데 여기 오아시스에서 농사 짓다가 인구가 늘어나면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농사만 가지고 안 되니까 무역을 하게 돼요. 무역하는 방법은 뭐예요? 캐러반에 의해 가지고 낙타에 의해 가지고 오아시스로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는데 이게 낮의 길을 못 갑니다. 항상 밤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밤의 길을 가는데 문제는 밤의 길을 갈 때에 달이 있어요. 달이 있어야 되는데 달 중에 보름달이 아니고 무슨 달이요?
조선인 딸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별을 보고 별 좌표를 가지고 길을 가잖아요. 그죠? 별 좌표를 가지고 길을 가는데 보름달이 떠버리면 별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조선달, 반드시 조선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는 아랍 국가가 22개 국가인데요. 22개 국가에 무조건 그 국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조선달이 있어요. 별이 그 조선달이 있습니다. 이유가 거기 있어요.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 이게 아침 태양이 지면은 오아시스를 출발해요. 오아시스를 출발해가지고 태양이 뜨기 전에 반드시 다른 오아시스에 도착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실패하면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자리 보는 거, 천문대 기술, 천문 기술은 아랍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의 천문 기술은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안 해도 되지만은 이 아랍의 천문 기술은요, 목숨이 달리는 문제예요. 목숨이 달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랍의 천문 기술은 세계 최고의 천문 기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는 낮에는 생활 안 하고 잠자고 밤에만 생활을 해요. 밤에만 생활하니까 유럽 사람들이 여기 들어왔을 때 아랍에 오면은 밤에 잠자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밤에 잠자면 안 되니까 뭘 해요? 잠 안 자게 하기 위해서 커피를 마셔요. 커피는 유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중동 지역에서 나오는데 그게 모캄보 들으셨죠? 네, 모캄보가 예멘 쪽이요. 예멘 쪽에 모캄보 커피.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그쪽 쪽이 커피 발생지거든요. 그 커피가 이제 유럽으로 넘어갔는데, 근데 유럽 사람들이 커피를 마실 때 잠을 안 자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는데, 그 커피 종류 중에 아메리카노 있죠, 그죠? 아메리카노는 그게 아메리카노 만들 거기 때문에 마시면 잠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커피는 뭐예요, 그게? 에스프레소 진짜 커피 아니죠? 에스프레소 무탕이야, 아메리카노니까.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뭘 마셔요? 에스프레소 마셔요. 그 에스프레소 마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커피 값이 있기 당시에 얼마나 유럽 사람들이 좋아했는가 하면 커피 무게하고 금하고 같이 박았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뭐 커피, 알코올, 그 다음 또 알자 들어가면요, 전부 다 이 중독 거예요. 알코올 술이죠. 그 중독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태양의 신을 모시지 않고 달의 신 난나를 여기에 모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밀생산이 많이 돼요. 밀생산이 많이 되면은 전부가 밀농사에 안 하고 먹고 노는 놈 생기죠. 이 조폭 같은 놈이 생겨요. 조폭 같은 놈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밀이 많이 생산되니까, 밀생산되면은 그 다음에 유통이 많이 돼요. 노는 놈이 있으니까. 밀에 의해서 무역이 되고, 유통이 되고, 그 다음에 논밭 사고 팔고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뭐가 필요한가 하면요, 계약이 필요합니다. 계약이 필요한데, 계약을 하려면은 뭘 해야 돼요? 문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 5,000년 전에 이미 이 사람들은 문자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문자 만드는데 그 문자를 뭐라 그러가 하면 설형 문자라 그래요. 이 설자가 무슨 설자인가 하면요, 쐐기 설자입니다. 쐐기라는 게 뭐냐? 쐐기라고 하는 것은 요거 이게 나무끼리 연결시켜가지고 빠지지 않게 요거 박는 게 쐐기라 그러죠? 요걸 쐐기라 그래요? 요거 쐐기라 그래? 요거 잘 보니까 요거 뭐 같이 생겼어요? 쐐기처럼 생겼죠, 그죠? 예, 쐐기처럼 생겼어요. 그 다음에 또 쐐기처럼 생겼고, 이런 것도 쐐기처럼 생겼고, 그래서 이 점토판 보면은 쐐기처럼 생긴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쐐기 문자다, 또 설형 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자가 세계 가장 빠르게 문자가 여기서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은 도장을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장. 누구가 어떤 거 했다는 인감증명을 찍어야 되는데, 인감증명도 이렇게 원통을 파요. 그렇게 파가지고 점토판에다가 두룩 하면은 그 내용이 다 나와야 돼. 이런 것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아카드 왕조는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수메르 왕조가 이제 쇠퇴를 한 뒤에 아카드 왕조가 이루어지거든요. 아카드 왕조가 이루어지는데 여기 아카드 왕조를 쓴 사람이 사르곤 1세인데 이때 이제 환단고기를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카드족 사람들은 여기 환인이 세운 한국에서 나갔다. 왜 그러냐? 한국에는 12개 나라가 있는데 그 12개 나라 중에서 수메르국이 있다. 수메르국이 이게 수메르국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가지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비슷한 사람이 누구냐? 사르곤이라는 왕인데 사르곤이라는 왕하고 단군 모습하고 많이 닮아 있다. 그래서 수염도 닮아 있고 모자도 닮아 있고 다 닮아 있다는 거예요. 예, 다 닮아 있기 때문에 요 분이 바로 단군의 후예와 같은 분이다. 이거는 이제 이걸 믿으면 안 돼요. 믿으면 안 되고 한단고기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도 주장한다 하는 정도만 해석하시면 돼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상투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상투 틀죠, 그죠? 상투 틀는데 그 상투라는 건 어디서 나는가 하면 상두에서 나다는 거예요. 상두라는 건 뭔가 하면 위에 하늘 위에 뭐가 북두칠성. 북두칠성 위에요. 그래서 북두칠성과 서로 교합하기 위해서 상투를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한단고기를 믿는 분들은. 그래서 여기에 사르곤 1세 같은 이게 바로 상투와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해. 이런 설도 있다 하는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메르가 이제 통일하는데 통일한 이유가 뭔가 하면 마차 전차가 발명이 돼요. 원래 5,300년 전에 이미 이런 전차가 발명이 됐습니다. 수메르 왕조 때 발명되는데 이 전차는 바퀴 몇 개입니까? 4개. 4개인데 그 다음에 나온 아카드 왕조는 바퀴가 2개인 걸 만들어요.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2개짜리가 훨씬 좋습니다. 4개짜리는 편안하게 놀 때는 좋지 전쟁할 때는요 늦어 안 돼요. 네, 바퀴가 2개래야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사람이 몇 명 타는가 하면요 3사람 타요. 3사람 타가지고 한 사람은 마부, 한 사람은 화살 쏘는데 요 화살이 계량이 돼요. 원래 수메르 때는 화살 쏘면은 체육으로 날아가 봐야 90m. 90m 날아가는데 요 때는 얼마나 날아가는가 하면요 180에서 270m 날아갑니다. 화살이. 총 같아. 네, 그 정도로 개발되고 그 다음 또 한 사람 타는데 그게 뭔가 하면 창백이 타요. 긴 창을 또 탑니다. 그래서 먼 데는 화살로 제압하고 가까운 데는 창으로 무찌르고 그래서 이 전차는 지금의 전차와 똑같아요. 무적입니다. 천하무적. 그래서 아카드 왕조가 수메르 왕조를 멸하고 아카드 왕조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거 사실 설명을 이제 해야 되는데 뭐 생략할게요. 이제 그 사람들 생활 볼까요? 생활 보면은 이제 지붕 위에서 잠을 자요. 지붕 위에서 왜 잘 수 있는가 하면은 비가 안 오거든요. 비가 안 오고 낮에 온도가 50도, 60도면은 방 안에 들어가면 더워요. 덥기 때문에 지금도 이락 가면은 이 지붕 위에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양털 옷을 입고 이 당시에 최고의 위험 옷입니다. 양털 옷을 입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도 이게 뭘 잘 마시는가 하면요 맥주를 처음 만들어요. 이 사람들이 맥주도 처음 만들고 그래서 알코올도 이게 용어 중에 알자가 떴다면 이게 아랍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알코올도 처음 만들고 그래서 맥주를 빨아마시면서 그 인생의 슬픔은 전쟁 그다음 인생의 기쁨은 그 이름은 맥주. 그래서 맥주 이렇게 한 단지가 들어오고 둘이가 빨아먹혀. 그 다음에 777 못한 마누라는 악마보다 더 나쁜 거. 결혼은 기쁜 거, 이혼은 더 기쁜 거. 기자가 한사 시켜먹게 하고 또 속담에 인간은 모두 죽는다. 그러니 쓰고 죽자. 근데 문제는 그러나 금방 죽지 않는다. 저축도 해야 되겠다.
현실적이죠. 그 다음에 수메르가 쇠퇴합니다. 수메르가 쇠퇴하는데 수메르가 흥한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요, 밀농사였죠. 그죠? 요 지역에 밀농사였는데 BC 2200년을 제외해서 100년 동안에 밀농사의 40%가 삭감되어 버립니다. 밀농사가 안 돼요. 밀농사가 안 돼요. 그 밀농사가 왜 안 되는가를 잘 봤더니만 밀은 소금기에 약합니다. 약한데 여기에 비가 안 오죠. 비가 오면 괜찮은데 비가 안 와. 비가 안 오니까 항상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물을 이 사막으로 퍼올려요. 퍼올려가지고 농사를 지는데 퍼올리자마자 빨리 말라버려. 마르니까 또 퍼올리고 하는데 문제는 강물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소금기가 있는 거예요. 소금기가 있다 보니까 그 소금기에 의해서 밀농사가 안 되게 됩니다. 나중에는 밀이 하나도 생산이 안 돼요. 생산이 안 되니까 외부 사람들이 침략해 들어와서 수메르가 쇠퇴하게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밀농사를 짓는데 여기에 농지를 개량하면 돼요. 자, 물을 퍼올려가지고 밭을 씻어주면 되는데 그건 안 한 거예요. 왜 안 했겠어요? 왜 안 했는가 하면은 밀이 생산이 풍부하니까 돈이 많이 생겼죠. 돈이 많이 생기니까 편한 것만 쫓아서 사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죠? 돈 많이 있으면은 우리 그 재벌들 하는 거 뭐 이게 버닝썬 들어보셨죠? 아, 저도 그거 가고 싶더라고. 돈 많은 사람들은 별로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으니까 버닝썬도 가고, 버닝썬 가면은 마약 마시면 기분이 좋고, 마약하고는 완전히 성하고는 결합되어 있어요. 그게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은 사람은 무조건 이렇게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하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돈 많으면은 어떻게 타락하는가 하면 우리 신라 시대 때 모든 집은 기아집으로 되어 있고, 또 뭐요? 밥을 할 때는 뭘 해요? 수출합니다. 수출하는데 수출로 밥을 하려면 그 근방의 나무를 싹 다 베야 돼요. 나무를 비면요, 무조건 뭐가요? 홍수가 나요. 홍수나고 가뭄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화려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레바논 부근에 있는 모신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그 다음에 화려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밭을 개간해야 되는데, 물을 뿌려서 다 소금기를 걸러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수메르는 쇠퇴하고 망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옛날에 이렇게 모시는 대입갈나무, 삼나무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이렇게 해서 바벨론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바벨론 지역. 예. 원래 바벨론 지역은 이렇게 넓어요. 굉장히 큰 넓은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바빌로니아라는 제국을 만들었어요. 바빌로니아는 두 개가 있어요. 구바빌로니아, 신바빌로니아. 이것은 구바빌로니아입니다. 자, 구바빌로니아인데 이거는 아까는 수메르는 요 근방이었죠. 근데 바빌로니아 제국은 이렇게 넓어졌어요. 제국이 됐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를 통일한 거죠. 통일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면요, 도랑형을 통일해야 돼요. 자를 통일해야 돼요. 자를. 그 다음에 말도 통일해야 돼요. 돈도 통일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됩니다.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법을 만듭니다. 법을 만드는데 그 법을 만든 사람이 바빌론 제국을 만든 하무라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때 BC 1792년부터 바빌론 제국이 설립되는데, 요 하무라비 법전을 만든 때는 지금은 BC 1750년. 지금부터 3750년대에 이 하무라비 법전을 딱 만든 거예요. 만드는데 하무라비 법전 잘 보면은 요 위에 부분이 요거요. 요거고, 요 밑에 부분이 여기에 법전법 282개조가 쫙 새겨져 있어요. 새겨져 있는데 요 위에 여기 누군가 하면 여기 하무라비 대왕. 요거는 샤마슈라고 하는 태양신이요. 근데 원래 이쪽은 달의 신이 중요한데 왜 갑자기 태양신이 등장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법은 강명정대해야죠. 강명정대해야 되는데 그 강명정대는 달이 아니고 뭡니까?
태양이거든요. 그래서 태양신 샤마슈가 등장을 하고, 근데 이걸 이제 여기에 고리, 지배를 나타내는 고리를 주고, 그 다음에 거리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주는데,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안에 이제 글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신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신들이 회의를 다 열어가지고, 바벨론은 우주의 중심이요, 우주의 중심 중이니, 여기에 신 하나를 내려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를 내려보내는가 하면 마루둑이라는 신을 여기다 내려보냅니다. 마루둑이라는 신을 여기다 보내고, 그 다음에 마루둑을 대신할 지배자를 누구를 했는가 하면 하무라비를 했다. 그걸 나타내는 얘기. 그 글자 적혀있고, 그리고 법점을 쫙 만들어가지고, 이 높이가 굉장히 커요. 근데 요 법조문이 있는 걸 사람들 안 다니는 데 갖다 놓으면 안 되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 갖다 놔야 되잖아요. 신전에 앞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다가 탁 갖다 놓고 누구라도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들었는데, 자, 우리는 지금 이게 이제 수사에서 발견되는데요. 우리 여기 있는 걸 지금 가져온 거예요. 수사에서 발견되는데, 그 발견된 게 누가 발견됐는가 하면 프랑스 사람이 발견했어요. 프랑스 사람이 발견해가지고, 저들 나라로 가서 가버렸어. 가가지고 어디 있는가 하면 루블로 한번 다녔어요. 근데 하나의 법전의 내용은 크게 세 개입니다. 정의의 실천. 정의의 실천이 뭐예요? 돈이 있으면은 그걸 각자 목에 합당하게 나누자. 재산을 나누자.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자. 그 다음에 삶의 질을 높이자. 이런 내용으로 구성됐어요. 한번 내용 볼까요? 원래 우리는 하나의 법전 그러면 뭘 딱 생각하는가 하면 눈에는 눈, 뼈에는 뼈, 이에는 이 이걸 생각합니다. 이 보복이죠. 그죠? 보복할 때 어떤 놈이 나한테 눈을 하나 뽑았어. 눈 뽑으면 내가 보복할 때 어떻게 보복해요? 눈 두 개 다 뽑아버리지. 그죠? 눈 두 개 다 뽑지. 하나만 뽑겠어요? 두 개 다 뽑지. 예. 뭐 어떤 놈이 내 손목 하나 잘랐어. 보복할 때 어떻게 해요? 손목 하나만 자르겠어요? 손목 두 개 다 잘라버리지. 그게 보복이요. 근데 그렇게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복해요? 눈 하나 뽑혔으면 니도 하나만 뽑아라. 그 얘기인데. 이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잔인하기지만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정의롭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의사가 수술하다가 환자를 죽이면 손목을 잡는다. 요새도 이런 거 안 하죠? 요새도 사람 죽이면은 의사가 뭘 합니까? 환자의 유가족이 의사가 잘못했는지 못했는지를 증명해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죠? 환자 외에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환자 죽여도 의사 처벌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근데 이때는 이렇게 드물어요. 그 다음에 법정에서 유증하는 사람은 사형인데 이렇게 이걸 적용하면 우리나라에서 사형받을 사람 많죠? 많아요. 거슬하게 지은 집이 무너져서 사람이 죽으면은 그 집주인 대표 그러면 사형당하면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해당돼서 사형. 경주도 뭐 무너졌죠? 사형이요 이게. 그 다음에 자 현대법의 기본법이 되는 모든 걸 다 포함된 획기적인 법. 민법, 형법, 전쟁, 배상법, 약자법 등등이 다 있습니다. 세 번 내용 볼까요? 한번 좀 진보적인 거. 가능한자 이유 이자율은 33.3%를 넘기면 안 된다. 좀 33.4% 셉니까? 약합니까? 세죠? 센데 우리나라의 그 고리대금업자의 이자는 얼마요? 이거보다 더 세요. 이거보다 더 세요. 더 셉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게 약하다는 거예요. 옛날 60년 전에 40년 전만 하더라도 1년에 이자가 얼마요? 30%요, 이게. 30%였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빚을 못 갚을 경우는 그냥 3년간 노동만 해주면 돼. 아무리 많은 빚이라도. 예. 그 다음에 고아의 돈 탈취하면 사형. 예. 과부도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이거는 그렇고. 예. 그 다음에 강도를 당했을 때 돈을 회수 못하면 국가가 지급. 이건 특이하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안 되죠. 내 강도가 내 돈
10억을 가지고 사기쳐가지고 다 해먹었어. 해먹으면 국가가 그 10억 배상해 줍니까? 아니죠. 근데 얘는 준다는 거죠. 가난한 자의 의미는 반값. 최저임금 지금 최저임금 되는데 이미 최저임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무라비 법전은 세계의 모든 법전 중에 5번째 나와요. 5번째 나오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총망라돼서 282개조로 나오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법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시리아 제국. 자, 아시리아 제국인데 이 아시리아 제국은 굉장히 잔인해요. 얼마나 잔인한가 하면은 이 마차에서 해주는 이 살 뻗기가 하는 그런 막 고문하고 엄청 잔인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신바빌로니아. 아까 구바빌로니아 있었죠, 그죠? 지금은 신바빌로니아를 넘어가고요. 신바빌로니아의 나라는 엄청나게 커요. 굉장히 큰 제국이었습니다. 제국인데 이때 신바빌로니아를 만든 사람은 나보폴리산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요. 합니다. 그리고 난데 그 아들이 원래 이름은 네부카드네자리 2세요. 네부카드네자리 2세인데 구약 성서에 바벨론 유수에 나오는 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요? 느부갓네살이에요. 유명한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래서 신바빌로니아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나라가 엄청나게 커져요. 얼마나 커진가 하면 네부갓네살이 2세가 왕에 딱 올랐습니다. 올라서 군대를 인솔하고 서아시아를 꼭 방방곡곡으로 침략해 들어서 단숨에 함락다 시킵니다. 특히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예루살렘들이 그때 예루살렘 시가 얼마 살았는가 하면 9만 명 살았어요. 9만 명 살았는데 네부갓네살이 2세가 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을 해버립니다. 완전히 점령을 하고 거기에 솔로몬 성전, 원래 예루살렘에 성전이 하나 있었으니 그 성전에 누가 살아요? 누가 임재했습니까? 야훼가 거기에 임재해 있는 거예요. 그 성전에만. 그래서 성전은 하나밖에 없어요. 솔로몬 성전. 그걸 불태워버립니다. 그걸 불태우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사람들을 전부 끌고 가요. 포로로 만들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 뭔가 바로 바벨론 유수라고 해요. 유대인들의 첫 번째 권한. 느부갓네살이 2세에 해가지고 예루살렘 사람 몽땅 포로로 잡혀서 어디로 가는가?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아주 무지하게 끌고 가요. 가가지고 여기서 예루살렘부터 이렇게 해서 드디어 여기 왔어요. 여기 가보니까 이게 사막 한가운데 비 한 방울 안 떨어지는 사막에 무지무지하게 큰 도시가 보인 거예요. 이 큰 도시는 인구가 얼마인가 하면 15만 명이 사는 도시입니다. 15만 그 큰 도시에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이 딱 보고 눈이 번쩍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와, 이런 문명국이 있었나. 근데 성경에는 아주 나쁘게 나오죠. 나쁘게 나와요. 그 다음에 사막 가운데 큰 도시를 만들고, 이렇게 큰 도시 만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물길을 다 트고, 갑자기 없어져요. 도시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는데, 요걸 사담 후세인 아시죠? 걸프 전쟁에 의해서 미국 얘기가 지금 서나 사담 후세인이 이게 이라크지요. 사담 후세인이 복원을 해요. 이 자기 집이거든요. 내려다보면서 복원을 쫙 합니다. 복원한 이유가 뭔가 하면 사담 후세인은 누구를 되고 싶은가 하면 네부갓네살이 2세가 되고 싶어요. 네부갓네살은 느부갓네살이죠. 느부갓네살이 돼가지고 전체 중동을 석권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복원하다가 후만칼 전쟁에 의해서 죽었죠. 이렇게 이거는 전부 다 어디인가 하면 그 바벨론, 현재 중동의 바벨론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미 이게 2600년 전이거든요. 2600년 전에 아치가 나와요. 건물에서 가장 획기적인 발명품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이 아치입니다. 이 아치가 만들어짐으로써 건물이 엄청나게 커지게 돼요. 고딕 건물도 이 아치가 만들어짐으로써 그렇게 형성되는 겁니다. 이걸 누가 만드는가 하면요, 보통 로마인들이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로마인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바빌로니아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 없어졌죠? 없어졌는데, 그래서
이라크 가면 뭐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상어밖에 없어. 왜 그런가 하면 그 독일 페르가몬 박물관에 그거 다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이게 독일의 고고학자 콜디바이라는 사람이 이라크로 가요. 이라크로 가지고 18년 동안 발굴을 합니다. 발굴해가지고 여기에 500상자 분량을 전부 다 독일로 다 가버려요. 다 가지고 독일 페르가몬 박물관에서 복원했는데 그 복원하는 게 이겁니다. 이슈타르 성문이 다 복원돼요. 복원되는데 이 성문의 높이가 14m. 그 다음에 푸른색 장의로 탁 만들고 이 푸른색 장의로 착 만들고 여기는 바벨론의 상징적인 동물을 탁 만들었는데 그 동물 중에서 사자상 밤에는 이 전부 장의로 만들거든요. 만들고 황금빛이 번쩍번쩍 나. 이게 여기 들어가면은 푸른색 바탕에 황금빛이 번쩍번쩍 나도록 만들었는데 이 동물들은 뭔가 전부 신을 상징해요. 예를 들면은 요거는 뭔가 하면 바벨론에서 가장 위대한 신은 뭐요? 마르둑 신입니다. 마르둑 신인데 마르둑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 용을 상징해요. 이 용이라고 했는데 꼭 개 같은데 네, 이게 용이죠. 머리가 여기요. 머리가 여기고 이거 뱀의 껍질, 뱀의 꼬리 이걸 용이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사자 이슈타르 신 상징의 사자, 그 다음에 황소 바알신 황소 이런 신들을 다 만들어놨는데 이게 밤만 되면 번쩍번쩍합니다. 그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의 건설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네부카드네잘 2세가 건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대한 도시 건설하고 이중성벽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성벽 만들 때는 요게 30cm, 30cm, 8cm요. 요거 벽돌 딱 쌓고 갈대 딱 깔아요. 갈대 까는 거는 갈대 깔면은 무게 하중이 골고루 가요. 그 다음 이 위에다가 역청을 딱 붓습니다. 붓고 그 다음에 여기에 벽돌 넣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드는데 한 줄만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 줄을 만들어요. 여러 줄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넓게 만들어요. 이렇게 넓게 만들어가지고 말이 4마리 끄는 두 마차가 서로 엇갈리게 싹싹 달 수 있는 정도의 넓이로 만듭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해자 저기 침략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자도 쫙 만들고 이렇게 10m 폭의 해자를 만들고 군인들이 항상 지키고 수상도시와가지고 물길 다 하려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하수 처리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수 처리 시스템인데 원래 조선조의 한양에 하수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다음에 유럽에도 18세기, 19세기까지 하수 처리 시스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으니까 길에 똥이 둥둥 떠다녀. 똥이 떠다니니까 똥이 있으니까 이게 신으로 이렇게 그냥 하면 옷에 묻어요. 묻으니까 그걸 안 묻게 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그게 그래서 하이힐을 만들고 이게 똥 안 묻히려고. 중세 18세기, 19세기까지도 유럽도 이런 시스템이 없었는데 신바빌로니아 제국에서는 BC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이미 하수 처리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도로에 아스팔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스팔트 깔린 그 다음에 이 청색 벽돌인데요. 이 청색 벽돌은 자기입니다. 자기. 우리 도자기 할 때 도기와 자기로 나누죠. 이제 도기는 온도를 700도 내지 800도로 굽는 게 도기입니다. 자기는 온도를 얼마 올려야 되는가 하면요. 1200도에서 1300도, 1250도까지 온도를 올려야 돼요. 이게 짧은 시간에 온도 올려 안 되고 이게 오랫동안 온도를 올려가지고 흙을 녹이는 거예요. 흙이 녹아야 자기가 돼요. 흙이 녹아야 자기가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최고의 기술, 흙을 녹여서 흙 만든 것 같은 건데 최고의 기술이 있어야 자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만드시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나무가 하나도 없죠.
나무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 온도를 그렇게 올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것은 이 지역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석유 많이 나잖아요. 그죠? 석유가 많이 나는데 그 당시 석유는 개발 안 됐고 석유 위에 역청이 떠요. 역청이 뜨는데 이 역청은 불 붙이면 불 붙어요. 그래서 역청을 이용해서 1250도까지 온도를 올려서 자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자기의 기술은 최고의 기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히타이트가 나오는데, 히타이트는 뭘 만들어요? 철기를 만들어요. 철기는 철광석에서 철을 받으려면 온도가 몇 도씩 올라가야 됩니까? 1500도 올라가야 돼요. 1500도. 1500도 올라갈 수 있는 기술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네, 그 기술을 이미 이 중동기지에 가지고 있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도 여기서 치고요. 나중에 여기서 치습니다. 그 다음에 지브랄터. 이게 바벨론 제국이거든요. 바벨론 제국에서 툭 쏘서 있는 게 뭔가 하면 지브랄터예요. 지브랄터인데 이 지브랄터는 뭔가 하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신전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는 58개의 지브랄터가 있어요. 어떻게 했는데 이 지브랄터를 원래 구약 성서에는 뭐로 나누는가 하면 바벨탑으로 나오죠. 바벨탑으로 나오는데 그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은 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높이 세운 게 바벨탑이었어요. 근데 바벨탑에서 그걸로 상상해서 이게 브레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게 그림을 그리는데 이거는 상상도입니다. 되게 바벨탑 그러면 이걸 생각하는데 실제 바벨탑은 이렇게 안 생겼어요. 안 생기고 그 다음에 헤로도투스가 이 당시에 헤로도투스는 그리스 사람이요. 그리스 역사가입니다. 역사가인데 이 당시에 이쪽으로 와요. 와서 지구라트를 봐요. 보고 이 역사책 안에 지구라트에 대한 기록을 쫙 넣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 바벨탑의 높이는 91.90m 90m라고 딱 기록해요. 그래서 그걸 사실 조사해 보니까 91.5m였어요. 그리고 그 맨 위에 신정이 산 곳인데 이건 전부 다 뭘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벽돌로 독이 벽돌로 만든 거요. 요 위에 신이 사는 곳은 전부 다 자기놈. 헤로도투스 기록은 90m였고, 그 다음에 홀데바이, 아까 독일의 그 고고학자 홀데바이가 여러 기록을 검토한 결과 이 높이는 91.5m.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 또 하나, 그 당시에 석비가 하나 나왔어요. 신바빌로나에서 나온 석비인데 이 석비에 여기에 글자가 딱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이 높이도 이게 이제 몇판 대자리에서 조각되어 있고, 여기에 이 지구락도 이렇게 조각되어 있거든요. 높이가 기록에 91.5m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구락은 91.5m, 91.5m 지구락입니다. 백미는 이 맨 위에 있는 뭐야? 자기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뭘로? 자기 만들 때 역청이 역청. 그 다음 신전 내부 안에 무슨 신인가?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어요.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마르둑한테는 항상 이게 농업신인데요. 마르둑은 농업신이요. 농업인데, 자, 우리 수메르 문명에서 밀농사에 대해서 얘기했죠. 밀농사. 이 밀농사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우리는 이제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 제3의 물결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흘러가요? 흘러가는데 제1의 물결이 뭔가 하면 농업 물결이에요. 농업 물결이 왜 중요하냐? 그 이유는 내세, 죽은 뒤에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극락이나 천당이 있다. 이 내세가 이점이죠. 이게 농업사회, 농업혁명에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농업, 이게 제1물결, 제2물결, 정부사회 제3물결, 그 다음 물결은 뭐예요? 제4물결. 제4물결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제4물결이 뭔가 하면 AI,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인데, 요거 이제 중요하니까 이해하고 갈게요. 인공지능이 개발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가 하면 현재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걸 개발하고 있어요.
15년 뒤에 나오는데 15년 뒤에 나오면은 내 나이가 그때쯤 되면 거의 80대잖아, 그죠? 80대면은 내 안에 있는 뇌를 어디로 옮기는가 하면요, 거기에 인공지능으로 옮깁니다. 옮기면 그 인공지능 컴퓨터는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글도 쓰고 다 해요. 인터넷 쇼핑도 다 하고. 그러니까 머리는 죽지 않고 살죠. 살아요. 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내 몸은 죽었습니다. 죽어도 내 생각한 머리는 어디가 있어요? 머리띠가 있고 컴퓨터가 있는 거요. 그 다음에 몸은 어떻게 하느냐? 몸은 로봇을 만들어요. 로봇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 컴퓨터를 얹으면 어떻게 돼요? 너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게 언제 나오느냐? 15년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5년만 버티면 돼요. 15년만 버티면서 동시에 뭘 해야 되느냐? 자식들 보고 절대 애 놓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 놓으면 안 돼, 이게. 왜냐하면 영혼이 우리가 사는데 애 놓으면 복잡해서 안 돼. 어쨌든, 근데 문제는 요거만 하고 끝낼게요. 그게, 그러면 이제 농업 물결이 왜 내 시간 협회해주는가? 거기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볼까요? 우리 밀농사, 이 문화라는 게 뭔가 하면 칼처입니다. 칼처 뭔가요? 농사 짓다. 문화가요, 우리 일월 문화 오늘 때 문화입니다. 의미가 농사 짓다는 뜻입니다. 문명은 도시하고, 자, 농사 짓다인데, 농사 짓는 의미가 뭔가 보겠습니다. 밀농사 했잖아요, 그죠? 미랄을 땅에다가 뿌렸습니다. 땅에다 뿌린다는 것은 미랄이 죽는다는 것과 같아요. 죽었다가 미랄이 썩어서 없어지면서 밀이 다시 생깁니다. 그래서 살해됐다가 부활됐죠. 부활됐어요. 근데 문제는 옛날 사람들은 밀을 뿌렸는데 이게 두려운 거예요. 혹시 밀이 안 나면 어떻게 할까? 굉장히 두려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요. 신으로 만들어서 신을 죽입니다. 신은 죽어도 죽지 않죠.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의 시체를 뿌립니다. 밭에다 뿌리는데 왜 뿌렸는가 하면은 네가 여기 들어가지고 미랄을 싹 튀우라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인데, 다시 한번 이거 볼까요? 자, 이게 미랄을 땅에 뿌리고 난 뒤에 미랄이 안 솟을까 겁이 나니까 신을 여기다가 땅에 묻어요. 죽여서 땅에 묻으면 그 신이 들어가서 미랄을 싹 틔웁니다. 이게 우리 신화 중에 햇것의 신화. 햇것의 신화 중에 햇것새가 죽어가지고 몸이 5동강이 나요. 5동강이 나는데 이 5동강이를 붙이려니까 못 붙이게 만들어. 그래서 할 수 없이 5동강이를 땅에다가 묻습니다. 5동강이를 묻는데 그 햇것은 신과 같은 존재니까 5동강이가 땅에 들어가서 뭘 해요? 오곡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농업이에요. 농업. 농업인데 농업에서는 반드시 뭘 하는가 하면요, 옛날에 사람을 죽여서 인신공의 제사를 지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랬는데 대체로 처음에는 왕을 죽여서 제사 지냈다. 네, 그러다가 이게 고등종교로 바뀝니다. 전부 다 고등종교는요,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농업신화에서 나오고요.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은, 자, 미랄을 땅에 뿌려서 죽었다가 기독교로 오면은 뭘 바뀌는가 하면 모든 인간은 원죄가 있다. 원죄가 있는데 누군가가 대신 죄를 갚아줘야 된답니다. 여기에 원래 신을 죽여서 여기 부활시키게 했는데 이걸 살짝 바뀌어가지고 누군가가 대신 죄를 갚아야 되는데 그 누가 대신 갚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대신 죄를 갚고 그 다음에 누가 부활해요? 원래는 미랄이 부활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예수가 부활해요. 똑같은 거예요. 원래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등종교가 나오고, 자, 죽었다가 뭐요?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죠. 예수가 있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미랄의 신화,
농업신화가 최고의 인류가 발명한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이게 문화라고 그랬잖아요. 문화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컬처, 농사 짓다인데 그 문화의 의미는 우리가 얘기해서 공부할 때 문화 공부하는데 그게 나를 우아하게 한다? 그거 아니에요. 나를 우아하게 하는 그런 공부는요, 세상의 풍습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지게 잘난 척하고 우아하게 그 세상을 더럽히는 것이고, 실제 문화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여기서 보듯이, 컬처 농사 짓듯이 내 몸이라는 내 몸을 죽여서 부활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한다. 이게 문화입니다. 이 문화. 예. 그 다음에 이 문화를 위해서, 이걸 위해서 마루둑이 다 등장을 해요. 마루둑이 등장하는데 마루둑은 마치 살아있는 신과 똑같이 대우해줘요. 그래서 아침마다 세수시키고 먹을 거 먹이고 옷 입히고 다 해. 그러면서 동시에 살아있는 마루둑 아들하고 동침할 여인이 항상 대기하고, 여기에 마루둑의 아들 실제 사람이지. 그래가지고 성행위를 해요. 성행위를 하는데 이 성행위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건데요, 원래 성행위라고 하는 것은 농업과 같이 봅니다. 그림이 아주 묘한데 이게 옛날 사람들은 농사 짓는 거하고 성행위를 똑같이 봐요. 우리 보토랑 아시죠? 보토랑. 네, 이게 씨앗 뿌리는 그게 보토랑이잖아요. 그죠? 그 보토랑은 바로 여성 성기를 상징해요. 그래서 봇에서 여성 성기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씨앗을 뿌리는데 여기에 남자의 정액을 뿌리는 것과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뭐라고 하면 돛 그래요. 돛. 그것이 남자 성기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거하고 성행위를 똑같이 봐. 그래서 성행위를 잘하는 사람은 농사도 어떻게 해요? 농사도 잘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때때로 이렇게 자기 집 앞에 농사 짓는 거 있죠? 밭대기를 해가지고, 밭대기를 보면은 저 부부의 성생활이 어떻다는 걸 다 알아. 네, 밭대기 농사 짓으러 되면 성생활도 엉망이에요. 네, 고추가 잘 자라면은 그 성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게. 네. 이게, 그래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이걸 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가지밭에 와가지고 지금 이게 성행위 하는 거거든, 이게요. 성행위 하는데 성행위 잘하라고 뒤에서 막 밀어줘. 이 잘해야 가지나 고치가 막 크거든. 예,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게 바로 마루둑의 제사 의례가 바로 이런 의례일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신전매춘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매춘이 처음 어디서 생겼다고 그랬어요? 신전에서 생긴 거예요. 또 하나 인신의례라는 게 있습니다. 인신의례라는 게 있는데, 인신의례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여기에 이제 결혼할 젊은 애들 보고, 야, 신으로 만들어줄게. 누가 신될 사람 없냐? 그러면 저요 그럴 거 아니요. 그럼 남자나 여자애 하나를 골라가지고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삶아먹어. 삶아가지고 먹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런가 하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죽는 게 아니죠. 죽어도 죽는 게 아닙니다. 이거 원래 죽는 게 아니고 내세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살과 피를 먹게 되면은 그 살과 피를 먹은 사람은 뭐가 돼요? 뭘로 바뀌어요? 신으로 바뀌어요. 신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의례, 그 잔재가 뭔가 하면 우리 제사를 지내면 음복하잖아, 그죠? 그 음복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고, 우리가 조문하러 가잖아, 그죠? 조문하러 가면은 조문의 목적이 뭔가 하면요, 죽은 사람과 내하고 소통하는 거, 이게. 소통하고 합의를 추진하는 건데, 그 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조문 갔을 때 거기 나오는 술하고 떡을 반드시 먹어야 돼요. 네, 그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로 바뀌는가 하면 나중에 이걸로 바뀌어요. 이걸로 바뀌는데 성당에 딱 가면은 영성체 보시잖아요, 그죠? 그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떡은 내 예수의 피요, 예수의 살이요, 이 포도주는 예수의 피. 그래서 밀떡하고 포도주 마시면 내 안에 누구를 모신 거요? 예수를 모시게 되는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신바빌로니아, 이거는 482년에 페르시아 침략으로 완전히 파손돼버려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이거 금방 끝나요. 이거는
이게 안 그러면 다음에 너무 진행이 늦어져요. 그래서 바벨론의 공중정원을 만듭니다. 누가 만드는가 하면 네부갓네살 2세가 만들어요. 굉장히 멋있는 걸 만드는데 만드는 이유가 뭔가 하면 원래 여기에 네부갓네살 2세고 여기 누가 하면 이게 메디아 왕국의 이 메디아 왕국 이 바빌로니아고 메디아 왕국의 아미티스라는 공주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지역은 숲이나 나무가 많고 물도 많은데 이 지역은 사막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살던 공주가 여기를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래서 우울증 걸리고 죽겠어. 그래서 네부갓네자르가 이 자기의 왕비를 위해서 하나의 정원을 만들어주는데 그 정원이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중정원은 세계 7대 불가사에 속하는 대단히 좋은 정원이었어요. 실제 불가사 이렇게 멋있는 정원을 만들고 이 정원을 만들어 놨더니만 거기에 이 글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이 공중정원에는 석류가 주렁주렁 열려있고 온 향기가 천지를 진동하고 여기서 떨어지는 물방울은 마치 별처럼 빛난다. 이 시가 참 나와.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인들이 말하는 이 공중정원에는 항상 물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원래 모든 건물하고 모든 정원의 최고의 정원과 최고의 건물은 아랍인들이 만든 거예요. 유럽인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랍인들이 정원을 만들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한가 물이 나와야 돼요. 중간에 분수가 나오고 네 군데 나눠서 정원을 치고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고 난 뒤에 여기에 목욕탕도 있고 목욕까지 하고 그 다음 문제는 이 높이까지 물을 올려야죠. 물을 올려야 되는데 전부 다 네가 어디서 가져오는가 하면 그 아까 말했던 페르시아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전부 그것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필요한 게 물인데 여기서 물을 자서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올리는데 뭘 올리는가 하면 수차로 물을 수차로 쫙 올려야 되는 거예요. 올릴 때 사람이 못 올려요. 어떻게 올리냐? 이렇게 소가 뺑뺑뺑 돌아가면서 돌려가지고 수차로 물을 맨 뒤까지 올리고 그 물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휘황찬란한 정원을 만드는 게 공중정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신바벨로니아까지 왔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뭘 말씀드리는가 하면 페르시아 제국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라톤 전쟁 아시죠? 네, 마라톤 전쟁은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마라톤 전쟁은 내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마라톤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무함마드가 어떻게 이슬람교를 만들고 그 후예들이 어떻게 해서 철천지 원수가 됐는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했습니다?